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 검색 엔진, SNS, 전자지갑, 그리고 플랫폼, 모든 클릭과 시선, 위치 기록과 검색 기록,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단 몇 명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21세기의 부자들은 과거처럼 금과 은, 석유와 철강으로 부를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손에 쥐고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음모론이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변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도, 은행을 운영하는 금융가도 아닙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세상의 정보 흐름이 멈췄다가 또다시 움직입니다. 오늘은 202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부자들의 음모론, 빅테크 기업과 거대 자산가들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한다고 여겨지는지 그 불길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여자. 시크릿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부자들의 자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금광, 석유, 철강, 철도, 부동산. 하지만 2020년 이후 부자들의 자산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입니다. 이들의 지배력을 보면 데이터는 사람들의 행동, 취향, 소비 패턴을 모두 수집해 미래를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 결정하며 사람들의 선택과 감정을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플랫폼 지배력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정보, 광고, 정치, 경제 흐름까지 장악하는 현대 부자들의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의 성장 차원을 넘어 현대판 음모론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1.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힘 데이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 사고 어디를 여행하며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뉴스에 분노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까지 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모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장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제 돈을 가진 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든다. 실제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이 확대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지 이미 누군가가 설계한 선택을 따르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집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삶까지 통제한다고 보기에는 과장된 주장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힘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 알고리즘. 2025년에 들어서면서 AI와 알고리즘이 급격히 확장되자 가장 강력한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거대 자산가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플랫폼에 알고리즘을 심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한다. 이 주장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알고리즘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어떤 사건을 크게 보이게 할지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검색 결과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주기로 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트렌드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추천 영상은 클릭 가능성을 계산해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배치됩니다. 광고는 구매 욕구를 스스로 만들도록 심리 패턴을 분석합니다. 정치 콘텐츠는 중립이 아닌 알고리즘 선택으로 노출 강도가 달라집니다. 건강 정보는 어떤 의학 지식이 강조되고 숨겨지는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망은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 초거대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인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나에게 가장 반응할 것이라고 계산한 정보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거대 자산가들은 바로 이 알고리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알고리즘 비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도로 정보가 추천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음모론이 폭발합니다. 모든 권력은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코드의 소유자에게 있다. 3. 거대 자산가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플랫폼. 과거 부자들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다면 오늘날의 거대 자산가들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 자체를 소유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고
물건을 사고 대화를 나누고 돈을 옮기고 심지어 정치적 의견까지 형성되는 장소, 사람들의 일상과 의식이 모두 그 안에서 흘러갑니다. 플랫폼의 진짜 힘은 하나의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넓게 퍼뜨릴지, 혹은 아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묻어둘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힘은 언론보다 강하고 정치보다 빠르며 국가 시스템보다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흡수하면서 각각의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플랫폼 지배력이란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입구와 출구를 장악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사건에 분노하는지, 어떤 상품을 사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플랫폼이 설계한 흐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특히 뉴스, 검색 결과, 트렌드, 추천 영상, 광고, 정치 콘텐츠, 건강정보, 경제 전망, 이 모든 것이 플랫폼 내부에서만 소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플랫폼을 벗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플랫폼이 보여주지 않는 정보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독점성입니다. 한번 플랫폼 생태계가 커지고 대중이 그곳에 정착하면 다른 기업이 들어올 길이 사라집니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서 플랫폼의 권력은 더 커지고 알고리즘은 더 폐쇄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폐쇄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거대 자산가들입니다. 플랫폼 지배력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는 권력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이나 법령처럼 명확한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볼지, 무엇을 믿을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를 조용히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거부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일상을 움직이는 플랫폼은 이미 우리의 습관 속, 우리의 선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음모론은 부자들의 진짜 권력은 자산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소유하고 그 공간의 정보 흐름을 조용히 조종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플랫폼 지배력은 이제 현대판 제국이며 지구의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 자산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지배하려 한다는 또 다른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1.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한 금융 통제. 2023년 이후 전 세계가 CBDC 실험을 시작하면서 음모론의 새로운 핵이 등장합니다. 가장 자극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CBDC는 거대 자산가들이 정부와 중앙은행 위에 서기 위한 도구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투명해진다. 둘째, 정부가 원하면 특정 상품 구매를 차단할 수도 있고 유효기간이 있는 만료 화폐도 가능하다. 셋째, 거대 자산가들은 이미 중앙은행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CBDC가 도입되면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된다. 이런 이유로 음모론에서는 CBDC 정책 설계는 정부가 아닌 거대 자산가들이 관여했다고 의심합니다. AI 윤리에 집착하는 거대 자산가들. 왜 거대 자산가들이 AI 윤리를 말할까요? 정말 윤리가 중요한 걸까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윤리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핑계로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는 것이다. 팩트 기반 논리도 하나 있습니다. 규제는 돈이 많은 기업일수록 유리합니다. 작은 기업은 규제를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AI 윤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의 영향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물론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왜 사람들의 의심이 커지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늘어나고 그 빈틈은 항상 누군가의 의도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같은 가문이 유럽의 왕실과 미국 정부를 뒤에서 움직였다면 지금의 빅테크 기업과 거대 자본가들은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을 이용해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국에 이미 깊게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이 먼저 오늘의 뉴스와 기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택한 정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먼저 보라고 정한 흐름입니다. 출근길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정렬된 결과 속에서 탐색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지도와 리뷰 앱이 근처 맛집을 추천합니다. 취향을 이해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동선입니다. 쇼핑을 할 때는 알고리즘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 지금 사게 만들기 좋은 상품을 띄웁니다. 결정은 내가 하지만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에 영상 플랫폼을 켜면 추천 콘텐츠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계산해 화면을 채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된 것들을 소비합니다. 잠들기 전 건강경제 정보까지 플랫폼이 정한 흐름 안에서 받아들이며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가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 뒤에 서 있는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음모론은 말합니다.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국적의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권력층이 되었다고. 과거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금융으로 세계를 흔들었다면 이젠 이들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으로 세상의 흐름을 설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는 정말 우리의 선택일까? 아니면 이미 그들이 만들어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을 뿐일까? 지금까지 비밀을 말하는 여자 시크릿이었습니다. 영상이 비밀스럽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후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비밀스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